하루 동안 쏟아지는 소식 중 중요한 내용만 선별해 방송하는 나라의 TV,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을 위해 구독료 후원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11일 서울 중구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TBS 교통방송에 대해 독립재단을 추구한다면 재정적으로도 독립하는 게 맞다며 재정 지원 중단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면 정치적으로 객관적,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라. 아무도 TBS 편을 안 든다며 편향성을 자제하는 기미조차 안 보인 채 끊임없이 불평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비대위원회에서 그간 금지시 되어온 심상정 책임론이 분출됐습니다. 민주노총 출신으로 정의당 10년 평가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한석호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특히 대표적 사건이 조국 사태라면서 조국 사태는 최상위 1% 불평등 성재안의 삶을 대물림하려고 불법 행위를 자행하다가 온 나라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명백한 불평등 부정의 사태였다. 조국 일가 행위는 정의당이 추구하는 평등과 정의의 기준에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원칙과 정체성의 문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심상정이 정의당은 원칙의 문제를 선거법 개정이라는 전술과 바꿔치기 했다. 민주당 이중대 낙인을 스스로 이마에 새겼다고 직격했는데요. 뒤늦게 이러한 자성 목소리를 내봐야 그동안 정의당이 걸어온 민주당 이중대의 행보가 국민 뇌리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역시나 이 좌파과들은 입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류들임을 자각 있는 국민이 더 잘 알기 때문이죠. 이틀 전 P&R 리서치에 이어 11일 SBS 의뢰 여론조사에서도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에 대해 국민 과반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SBS 8시 뉴스에 따르면 여론조사 업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9일에서 11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이준석 징계에 대해 물은 결과 적절하다가 51.5%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부적절은 37.8%였습니다. 통상 이준석의 우호적인 층으로 분류되는 남성 51.9%와 20대 48.0%, 30대 49.2%에서도 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국민의힘 34세 청년 정치인 최은혜 병역혁신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기간이 있었던 이준석의 비열하기 짝이 없는 이중성을 까발렸는데요. 최은혜 위원장은 사실 고백하자면 대선 기간인 11월에 당 정무실에서 이준석 당대표 비판하는 글 좀 내려달라고 요청이 왔었다. 원팀으로 가는데 당대표 비판하면 오해가 생긴다며. 그런데 이준석 씨는 당대표 비판은 입막음시키고 본인은 대통령 열심히 까더라. 어느 정치인 누구도 입에 질가를 물리지 않았었는데 대통령 선거가 너무나 중요했길래 그래 원팀하며 참았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원팀 정신은 어디다 둔 건지 선거 기간 내내 대통령 후보를 열심히 까더라. 경선 때부터 까기 시작해서 원팀이 되고도 앞장서서 열심히 까더라. 취임이 되고서도 까더라. 그런 한결같은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고서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이준석 씨는 최고 징계를 받아 최고위원직이 박탈되었던 전적이 있었지 하고 떠올랐다. 각서가 비서의 녹취 파일이 거짓 증거이길 바란다. 추잡한 성접대 같은 소리는 제발 찌라시였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그 기순 의사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강제 북송시켰다는 2019년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말이었는데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김현철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남겼다고 통일부가 11일 공식 확인했습니다.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북한 어민들이 작성한 귀순 의향서의 존재를 뒤늦게 전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철 전 장관은 이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까지 했습니다. 강제 북송된 북한 어민들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썼다는 사실과 관련 김현철 전 장관이
우리 통일부 소관이 아니어서 그 존재를 몰랐으며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10일 보도했는데요. 만약 조선일보 보도대로 북한 어민 귀순 의향서 작성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좌익 정권이 왜 이런 사실을 숨겼는지, 왜 상황을 거꾸로 왜곡해 설명한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풀려야 할 의혹은 이뿐만 아닙니다. 국정원이 통상 보름 이상 걸리는 정부 합동조사를 개시 사흘 만에 서둘러 끝낸 이유 등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통제할 곳은 당시 청와대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자진 월북으로 끌고 간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연상시킵니다. 서해 피살 사건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앞둔 시점, 탈북어민 사건은 부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북한 수계 김정은에게 보내기 사흘 전에 일어났습니다. 김정은 눈치를 보느라 억울한 죽음을 당한 공무원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것이란 비판과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결정은 반인권적이고 반헌법적이었습니다. 설사 북한 해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북한은 한국 영토이고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권도 원칙적으로 우리 측에 있었습니다. 16명 살해와 북번 한계선 남하 시도의 경위는 파헤치지 않은 채 그자들은 희대의 살인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나 북한이 규명해야지 우리가 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둘러댄 것은 그래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사정당국이 제대로 조사해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해당 소식에 황교안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람이 나중이었던 문제 인정권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참으로 악합니다. 문재인 정권 2019년 강제 북송되었던 탈북어민들이 자필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인정권이 강제로 돌려보냈음이 드러났습니다. 또 송환시자에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눈을 가리고 포승줄로 묶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그토록 북한에 돌아가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을 매몰차게 사지로 쫓아보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아니요. 사람이 나중이었습니다. 그냥 국민들이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마비시키는 마취제 같은 말이었을 뿐입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제대로 된 국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